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은요 13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면요, 고등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성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지필, 2차 지필 평가 성적이거든요. 일단 그걸 기준으로 그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전형으로 대입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적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여러분이 3년 후에 보게 될 그 시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믹스돼서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또 어느 과에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대학 입시라는 제도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겠지만, 대학 입시가 계속 수시로 변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선배들을 그 입시 체제에서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배의 입시 제도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수능과 내신이 받쳐주더라도 수능을 너무너무 잘 봐서 정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지 않는 한은 학교 생활을 기본적으로 증명해주는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혹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상장 뭐 받았는지, 그리고 독서 활동 기록,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가 내신 성적 말고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튼튼하고 튼실하게 잘 다져져 있고 잘 써져 있어야 그 학생들이 대입에서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요, 내신 성적, 즉 그 1차, 2차 지필평가 성적 당연히 중요해요. 그거에다가 수능, 공부 당연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학교 생활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뭐든 열심히 하면 성적도 잘 나오면서 생활기록부도 자연스럽게 뚱뚱해져요. 아주 잘 다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을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내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심히 즐겁게 하자, 요 얘기입니다.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겠고요.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이제 느껴지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학하고 나서 또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양한 정보들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마지막 소재거든요. 요 얘기 마무리하고요, 문제풀이 잠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우선 6번째 주제로 이제 2차 방정식이 연결을 좀 해볼게요. 간단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보세요. 6번이에요. 6번은 뭐냐면요, 내용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요, 정말 중요해요, 켤레근. 근데 사실 2차 방정식의 모든 내용이 그랬지만 되게 간단하고요, 되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화해서 공식처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쵸? 단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A, B, C가요,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셔야 됩니다. 이 조건만 붙어준다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한 근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요, 혹시 추측할 수 있을까요? 그쵸? 느낌 있는 사람들은, 왜 느낌 있다 그러죠? 엣지 있는 사람들, 느낌 있는 사람들은 바로 1-i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한 근이 2 플러스 3i면요, 또 다른 한 근은 2-3i입니다. 만약에 한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라면요,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i입니다. 느낌 있으세요? 예.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근을 가질 때의 얘기예요. 실근일 때는 알 수가 없고요. 허근을 가질 때는 반드시 켤레복소수를 쌍으로 근으로 갖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은 A, B, C 개수가 실수일 때. 왜 그런 거냐면 이 얘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2a분의 이게 이제 근의 공식이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요. 두 근을 정리해주면 한 근은 마이너스 b의 플러스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고요. 또 다른 한 근은요.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큰 틀이. 제 말 아시겠죠? 2a분의 똑같고요. 앞에 마이너스 b 똑같고요. 뒤에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도 똑같은데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제가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 뒷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a, b, c 개수가 실수이기만 한다면 허근을 가진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뒷부분에서 허근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죠. 뒤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i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그래서 i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a, b, c가 실수이기만 한다면 개수가 이 뒷부분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이 여기가 i면 여기도 i잖아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근데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여기가 2i라면 플러스 2i랑 여기가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3i라면 플러스 3i랑 이 뒤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의 모양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차이만 생긴다는 게 이 켤레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근의 공식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PQ는 실수겠죠. 이것도 제가 Q를 이렇게 쓰니까 친구들이 Q를 이렇게 쓰지 왜 그렇게 쓰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것도 Q고요. 이것도 Q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쓰는 거는 이게 9랑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G는요 또 이렇게 쓰거든요. 좀 다르죠.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좀 헷갈리시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PQ 이렇게 쓰면요. 또 다른 한근이 뭐가 되죠? 또 다른 한근은? 그쵸. P 플러스 아니죠. P 마이너스 QI 이렇게 된다고요. 또 다른 한근이. 그래서 이게 거의 정리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도 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 얘기랑 비슷한 얘기로 만약에 이제 확장을 좀 해보시면요. 응용을 좀 해보시면 이런 얘기도 진행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건 팁이라고 하고 쓰실까요? 여기도 역시 A는 0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조건을 A, B, C를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줘볼게요. 유리수로. 그러면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루트 Q다. 근데 대신에 이제 루트 Q는 무리수가 돼야 돼요. 루트 Q는 무리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루트 4다. 그러면 2로 나오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근데 루트 5다. 그럼 무리수가 맞죠.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이거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예요. 지금 P 플러스 루트 Q. 이렇다면 또 다른 한근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것도 이제 응용 가능하세요? 그쵸. 켤레 모양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이것도 근의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b의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루트를 뺀 거니까 이 b나 a는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가 나올 수 있는 건 뒷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뿔마의 차이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의 모양에서.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얘기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디테일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수학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실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켤레 모양을 하고 있는 루트 무리수의 부호만 바꾼 걸 근으로 갖는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 요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예제 5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두 근이 켤레 복소수 관계인지 알아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근을 먼저 구해보라는 거죠. 근 구하시면요.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요거 b 다시로 할게요. 짝수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 근이 플러스 2i라면 또 다른 한 근은 1-2i니까 마이너스 2i니까 아, 두 개가 켤레 관계에 있구나. 요거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끝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두 근을 구해보고 켤레 복소수 관계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x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리고 밑에는 2a분의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거 눈에 보이세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랑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랑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켤레 관계가 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유제 9번입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학교 내신, 1, 2차 지필평가 뿐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고3이 될 때까지도 기억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을 주는데요. 어디에 밑줄을 치시냐면요. 두 실수 A, B의 밑줄을 일단 치셔야 돼요.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래요. 그리고 A, B를 구하고. 맞죠? 자, 그러면요. 일단 이 2차 방정식에서 A, B가 실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금 방금 배운 정리에 의하면 또 다른 한 근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1-i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근을 완성했으니까 A랑 B의 값을 구하는 건 완전 쉬워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근을 아니까 아예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할까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누구냐면요. 두 개를 더하니까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누가 되냐면요. 이거랑 이걸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2가 되는 거죠. 합곱이 전부 다 2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원래 있던 2차 방정식이 요거니까 여기서 합의 모양을 따져주시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곱의 모양을 따져주시면 b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또 다른 한 근 구했죠. a값 구했죠. b값 구했죠. 이렇게 가시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그래도 하나는 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요. 요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풀이도 많이 쓰세요. 또 다른 풀이 잠깐 보세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도 많이 보냐면요. x제곱에 ax에 더하기 b는 0이다. 근데 한 근을 1 플러스 i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근이 1-i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a, b가 실수다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냐면 한 근이 이거면 뭐 하면 성립할까요? 뭐 하면? 어쨌든 근이 이거야 이거는 근이 이거야 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에 뭐 했을 때 만족한다는 얘기죠? 대입했을 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x자리에다 얘를 대입하세요. 이렇게. 제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면 얘를 전개하십니다. 그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i 되죠. 그 다음은 b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a, b가 실수예요. 그러면 i끼리 아닌 것끼리 정리해서 는영을 만든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닌 것끼리 정리하고 i끼리 정리해서 0 만든 다음에 0, 0 날리면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였죠? 그렇죠. 복소수 상등. 정말 중요한 얘기였죠. 이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아닌 것끼리 정리하시면요. 뭐 간단하네요. a 더하기 b로. 그 다음에 i가 들어간 것끼리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B가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근의 공식을 써서 또 다른 한근을 구하시면 역시 답이 되겠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켤레를 근으로 갖는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복소수상 등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둘 다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알아두시고 둘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제 10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유제 1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있다. 이렇게 두 개다. 근데 4개 실수의 합을 다 더하여라. 됐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두근이 이거라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했는데 한근이 1 플러스 ci예요. 근데 또 다른 한근은 d 플러스 2i래요. 근데 이게 a, b가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두근은 무슨 관계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켤레 복소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이쪽은 똑같겠죠. D는 1이에요. 이 뒷부분은 부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한근이 1 플러스 2i고 한근이 1 마이너스 2i라는 켤레 복소수의 꼴을 가지는 모양이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두근을 알아냈으면요.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A, B를 완성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라면 두 번째입니다. 두근의 합은요. 두근을 직접 더하니까 2가 되고요. 두근의 곱은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5가 되죠. 그렇다면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곱은 B가 되니까 아, A는 마이너스 2구나. 아, B는 5구나. 그리고 C랑 D는요. C는 마이너스 2구나. D는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 더하라고 했죠? 더하시면 얼마인가요?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유제 10번까지 제가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모조리 끝냈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여기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내용이 아마 어려운 건 없으셨을 텐데 너무 당연하지만 정리화해서 제가 공식으로 정리해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남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은 워낙 중요한 단원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기본 핵심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보면서 2차 방정식을 마무리를 하죠. 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보시고 실근을 갖도록 K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밑줄 치셔야죠.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뭐란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된다는 사실까지는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A, B, C를 굳이 구분하면 A가 여기선 1이고요. B가 2에다가 K-1이에요. X의 개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C가 K제곱에 마이너스 5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A, B, C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B가 짝수니까 저라면 B 다시를 구해서 짝수 공식을 쓰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할 겁니다. 따라서 이걸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을 구체적으로 써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B 다시 제곱을 쓰겠습니다. K-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빼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나면요. K제곱에 2K에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이너스 K제곱에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6이 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K가 6보다 작은 거니까 제가 2K만 넘긴 거예요. 마이너스 2K만. 그럼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K를 왼쪽에 쓰고 3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죠. 그러면 보세요.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라고 했으니까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될까요? 1, 2, 3, 3개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연결해 봤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근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근이 뭐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두 근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죠. 혹은 두 근의 차이를 알려주거나 두 근의 뭐 어떤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두 근의 비가 1대1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한 근이 10이라면 다른 한 근이 20인 거죠. 만약에 한 근이 5라면 다른 한 근은 10인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놓냐면요. 한 근을 A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요? 1대2의 비율이니까 2A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단서가 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금방 나와요. 두 근의 합이 뭐냐면요. 3A가 되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냐면 2A 제곱이 되죠. 근데 이 합을 구하면요. 요 식에서 마이너스 6이 돼요. 아주 쉽게. 맞아요? 그럼 이거 A가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2.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곱은요. K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2에다가 4 곱하니까 K 값이 8이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8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2차 방정식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요. 문제화 시켜놓으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워낙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잡다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들조차도 굉장히 당연하긴 한데 여러분이 너무 찜찜하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리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활용돼서 나오니까 이것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두 근에 관한 정보를 줄 때는 두 근을 직접 설정하고 간다. 1대2다. 그럼 A랑 2A로 놓는다. 만약에 두 근의 차이가 3이다. 두 근의 차이가 어떻게 놓을까요? 하나를 A로 놓으면 또 다른 하나는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두 근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근의 비가 1대2다. 그럼 하나는 A면 또 다른 한 근은 2A다. 이렇게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두 근에 관한 정보를 주면 그들의 관계를 단서를 잡아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두 근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은 2분의 1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식을 정돈을 좀 해볼게요. 이 상태로는 대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각각을 통분하자니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개를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하나하나 들어가면 첫 번째는 알파, 베타, 두 번째는 알파분의 1, 세 번째는 베타분의 1, 네 번째는 알파, 베타 제곱분의 1이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분의 1이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1이니까 두 개 제곱 분의 1.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대입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합은요. 다시요. 요게 2분의 1, 요거랑 요건 또 쉽네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가 또 복잡하죠. 그거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보세요. 요거 또 다시 통분하세요. 요 두 개만. 요들끼리만 통분. 그럼 요들끼리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뭐가 되죠? 그렇죠.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다시 쓸게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은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건 좀 대입을 해볼까요? 자, 더 대입을 해봅시다. 이쪽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2분의 1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가요. 합이 마이너스 2예요. 요게 잠깐 끌어내볼게요. 합이 마이너스 2인데 곱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이게 1분의 2니까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4가 옵니다. 맞습니까? 요것도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알파, 베타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요것도 조심하실게요. 알파, 베타 제곱은 4분의 1의 1이거든요. 분의 1. 그러니까 역시 1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긴 또 4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거 더 할 거죠? 없어지죠? 정답은 2분의 1.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뭐 내용 자체는 계산만 번분수가 나와서 좀 복잡할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합과 곱을 구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식을 간단히 해서 대입하는 그런 형태니까 아마 계산만 찬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번 문제는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이미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요걸 두근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요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로 완성한다고 하면 합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새로 꾸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우선은 요거를 가지고 합과 곱을 먼저 밝혀낼 수는 있죠. 두근의 합은 2고요. 두근의 곱은 3이죠. 이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요 다음이에요. 이번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완성할 거예요.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뭐냐면 요게 두근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의 합 x에 그 다음은 곱은 0 요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합곱 여기가 곱 맞습니까? 그러면 합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아니에요. 이때 새로 완성할 2차 방정식은 이걸 두근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두근의 합인 거예요. 각각이 근이니까. 그다음에 두근의 곱도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각각이 곱이니까 이게 곱인 거예요. 두근 자체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근인 거죠. 두 근이. 그래서 요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알파랑 베타 자리에 예쁘게 넣어야겠죠. 요거 정답으로 쓰시되. 자, 그러면 요거 좀 간단히 해보시면요. 요거 대입을 해갖고 올게요. 이쪽에서. 자, 봅시다. 3번이라고 하시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예쁘게 간단히 하려면 더한 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뺀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대입합시다. 이게 2였으니까 4고요. 이게 3이었으니까 6이 돼서 마이너스 2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어차피 곱의 제곱이니까 이게 알파 베타의 제곱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이제 마이너스 2와 9를 기억하시고 같이 데려오세요. 이쪽으로 다시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9죠, 9.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9는 0.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됩니다. 따라서 A, B 합이 얼마인가요? 2하고 9니까 정답은 11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요. 중요해요. 별표하세요. 근을 이제 새로 설정해주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설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합곱을 이용해서 이게 새로운 근 두 개를 잘 찾아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애초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기본 핵심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감 잡으셨죠? 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소재 중에 문제화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관한 문제인데요. 켤레근에 관한 문제. 보시면요.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딱 봐도 여기서 근 하나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는 0으로 놓고 보시면 1-2i가 근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 그래야,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2가 근이죠. 맞아요? 0 되는 값이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0 되는 값은 1-2i죠. 그래서 근이 이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근이 뭘까요? 또 다른 한 근은 당연히 그렇죠. 얘가 실수, 밑줄 치세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가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2i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방금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i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이거 완성한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알파랑 A랑 B를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알파는 사실 이거라는 걸 구한 거죠. 왜냐면 이때 또 다른 한 근이 알파니까. 0 되는 게 또 다른 한 근인데 그게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 구한 거예요. 응? 그리고 나면 AB를 구하고 싶은 건데 AB를 구하려면요. 차라리 요거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곱을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냐면 두근의 합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개. 그죠? 그래서 2거든요.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1에서 4 i제곱을 빼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5가 됩니다. 근데 이 2차 식에서 가져오면 마이너스 a가 이 2차 식의 합이 될 거고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때 곱은 b가 되겠죠. 그러니까 a, b도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때 b는 5가 되죠. 알파 여기 있죠. 그럼 요 세 개 다 더하죠.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1 플러스 2i에 마이너스 2에 5가 되니까 정답은 4 플러스 2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이 믹스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개념이 믹스됐냐면 2차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요. 두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한다는 거. 억지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랑요. 는 0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해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가 허근을 가지게 되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또 다른 한 근은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잘 믹스해서 낸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좀 잘 활용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핵심 문제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느끼셨겠지만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여기도 지금 방금 등장했죠.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면요. 2차 방정식에서는 마치 여러분이 구구단을 모르고 곱셈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두셔야 되고 잘 써먹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걸로 거의 통하니까 여러 번 시도해 보시면 아마 어려운 문제를 푸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 이제 오늘 목표로 가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으로 갈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조유빈 학생의 버킷리스트 잘 읽으셨죠? 예, 유빈 학생 고1이 되어서 이제 버킷리스트 남긴다고 했는데요. 꼭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로 갈 텐데요. 요 단어는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이 밑바탕에 기본 수학적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갖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잘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수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배에 비해서 물론 1년 선배랑은 똑같지만 2, 3년 선배들과는 교과서가 바뀌어서 여러분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학년이잖아요. 개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요 단원이 조금 더 뚱뚱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단원의 문제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개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배울 목표를 화면으로 같이 확인하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 예, 잘 보셨습니까? 뭔가 되게 내용이 많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머리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혼란을 드리기 전에 얼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칠판을 먼저 보시는데요. 설명은 간단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개념은요. 바로 이겁니다. 1번과 2번은 사실은 연결하셔도 되긴 되거든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선생님 방정식과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방정식은 는이라고 는 0만 붙이면 되고 는 0, 함수는 y는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여기서는요. 진짜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관계를 좀 살펴보실 건데 요 관계는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2차가 붙긴 했지만 여러분은 2차에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고도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요 얘기를 먼저 도입하시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우셨냐면요.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것과 뭐 2x 마이너스 y는 3이다. 요런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있죠.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요런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직접. 풀어서 XY가 나온다는 거죠. XY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X랑 Y가 뭔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구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목표는 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도입만 할 거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요. 기하학적으로, 즉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프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요거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죠? 1차 함수. 직선이죠. 맞습니까? 요거요. 그래프를 뭐죠? 직선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과 똑같은 얘기냐면 각각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두 직선을 그려놓고 두 직선의 무슨 점, 교점 혹은 만나는 점을 구한다. 그 얘기랑 똑같아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로 아마 해석하는 건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셨더라도 어렴풋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쪽은요 방정식이거든요. 연립방정식. 근데 이쪽은요 직선, 그래프잖아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 방정식과 함수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방정식에서의 해가 함수에서는 교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2차로 확장할 겁니다. 확장.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될까요? 이제 오늘의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드려볼게요. 자, 이 얘기 한번 진행해 보시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2차, 하나 1차인 연립 방정식이고요. 요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었다.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 푸는 거 해서 그래서 해를 구했어요. 응? 해를. 그럼 그때 해는 뭐가 나오겠죠.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뭐 몇 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역시 함수적 해석,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내용과 같냐면요. 이게 무슨 그래프죠? y는 x제곱.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2차 함수잖아요. 곡선. 맞아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직선 뭐 이거잖아요. 지금. 굳이 말하면 이런 식인데 이걸 y는으로 고쳤을 뿐이죠. 어쨌든 요거는 뭐죠? 직선이죠. 직선. 맞아요.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뭐하는? 만나는 점, 즉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만나는 점, 교점, 만나는 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이때 해도 두 쌍이 나올걸요? 이렇게. 만약에 이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교점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다면 이때는 해가 안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허수에 해당되는 근이 나오는 거예요. 요 얘기가 오늘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방정식이거든요. 요거를 2차 함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교점과 같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까지 오늘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까지 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워도 되죠? 예제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y는 똑같습니다. 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라고 보지 맙시다. 2차 그 방정식이라고 볼게요. 일단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라고 할까요? y는 0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연립.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또. x는 뭐 y는 뭐. 근데 얘가 또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2차 함수죠. 요거는요. 하나의 직선이죠. 맞아요. y는 0이라는 건 하필이면 어떤 직선이죠? y는 1이다. 그러면 요 직선이죠. y는 5다. 그러면 여기 5 이어서 이거죠. y는 0이다. 그럼 뭐예요? 이거죠. 뭐예요? 실제로는 x축이죠. 제 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x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게. 그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이게 아까는 특수한 직선이었고 아까는 제가 2x-1인가 요걸 준 거고요. 지금은 y는 0이라는 x축에 해당되는 걸 준 거죠. 그렇게 되면 x축과의 교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똑같이 하세요. 이 시간이 끝나면.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보시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그 다음에 y는 0이다. 쉽게 말하면 요거는요. x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 두 개를요. 연립하세요. 그랬을 때 요거의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함수로 따지면 그렇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0이 뭐죠? x축이 되겠죠. 맞아요. 그 두 가지를 뭐 했을 때, 그렸을 때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거의 교점의 좌표가 이때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풀어주시면요. ax제곱 더하기 bx 보통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다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문자 하나를 속어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y를 없애버리면요. y에 0 넣으시면 요거를 풀어주면 이때 x값이 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나온 x값 있죠. x값. 이게 이 2차 함수와 x축과 연립을 했을 때 그렸을 때 같이 그때 만나는 점에 뭐가 되겠어요? x좌표가 되겠죠. 이때 x값이. 따라서 이때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의 x값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보통은 x값, 여기서의 x값이 이때의 x좌표, 만나는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세요? x, y 값을 다 구하시면 이때 이 좌표를 다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x 값만 구하시면 이때 x 좌표만 나오겠죠. 그 얘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2번 연결해서 갈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똑같은 얘기로 요 얘기 안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직선을 일반적으로 드려볼게요. 요렇게 드려볼까요? 그리고 나서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응? 그렇게 가면 이때는 뭐가 될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두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요 해가. 요것도 이해하시죠? 아까는 이게 특수한 x축이었고 이때는 일반적인 직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풀어주면은 y끼리 없애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mx 더하기 n 해서 이거 연립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x값 구할 수 있죠. 요거 넘겨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x값이 결국에는 여기서 만나는 점에 뭐가 된다고요? 그때 x좌표가 된다고요.
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렴풋이 감으로 있는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문제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아마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이라서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만 확인이 될 건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구하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x축이요. 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교점이니까 원래는 요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면 요 점. 근데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연립방정식에 해라고요. 그래서 두 개 연립하세요. 그럼 x 자리에다가 아니죠. y 자리에다 0 넣으면 되니까 요거에 해가 되는 거예요. x 좌표만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x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구하시면 3일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답이에요. 두 개가. 하실 수 있겠죠. 또 갈게요.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을 이용해서 좌표평면을 나타내래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보는 완전한 예제네요. 요거의 실근을 일단 구할까요? x-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1 나오죠. 요거의 실근은. 그죠? 근데 요걸 함수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랑 x축을 이용해서 평면 위에 나타내라는 거죠. 근데 요거의 실근이라는 거는 결국엔 뭘 연립했다고 보시면 되냐면 x 다시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랑요. y는 0이랑 해서 0을 여기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연립방정식의 해. 근데 그게 지금 1인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그래프랑 다시요. 요 그래프랑 그다음에 요거는 x축이죠. 요거랑 만나는 점. 그게 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뭐 여기쯤 1이 있으니까 뭐 0은 이쯤에 있을 테니까 y축이 여기쯤 있겠죠. 정확한 그래프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점, 만나는 점이 한 개였다는 걸 보고 싶었겠죠.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만 하시고요. 제가 그 아래에 있는 유제는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는요. 문제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저랑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확인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이상하게 맴도는 알 듯 말 듯한 속삭임. 세상에 수많은 연인들 Say goodbye or I love